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송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 전세계 북한 자산 몰수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의 북한 자산 몰수된다 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토 원비어 군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2017년 북한으로 갔던 오토 원비어 군이 북한의 가혹한 행위로 후에 내사 상태로 미국에 왔으며 이후에 생을 마감한 오토 원비어 군. 이 오토 원비어 군이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 미랄이 된 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토 원비어 군 사건 이후에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과 북한 인권의 이 잔악함을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습니까? 또한 북한은 독재 국가이며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 반인륜적인 그 행위가 미국인 오토 원비어 군까지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어떻겠느냐라는 북한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냈던 오토 원비어 군. 나아가서 오토 원비어 군은 북한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미 연방법원은 5억 달러를 북한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으며 나아가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몰수를 하는 그 기틀을 만들었으며 후에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이 분해돼서 고철로 팔릴 예정이며 추후에 오토 원비어 군은 그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미 연방법원은 이 오토 원비어 군에게 했던 5억 달러의 북한 배상에 한해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북한의 자산들을 동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줬으며 나아가서 오토 원비어 군 가족들은 미국 내에 있는 북한 자산뿐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토 원비어 군의 그 미랄은 더 큰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미 상원과 하원은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수권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오토 원비어법인 국방수권 법안은 말 그대로 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과 모든 회사, 모든 기관을 동결할 수 있는 이 한마디로 북한과 거래하는 반인륜적인 북한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 국방수권 법안 오토 원비어 법안입니다. 오토 원비어가 준 그 소중한 미랄 같은 씨앗들이 계속해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이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찾아서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들 또 북한의 사업들을 모두 동결하거나 몰수하겠다고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들이 밝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뉴욕 포스트는 AP통신을 인용해서 오토 원비어 부모는 전 세계 북한 자산을 모두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면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향후 앞으로 북한에 관련된 사업과 북한의 자산들을 자신있게 폐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 군을 이 한국의 초청 항구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거나 납치된 납북자 모임의 초청 포럼으로 와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시에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은 북한의 반인륜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도 지금 아무런 대화도 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미국 법원의 판결에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북한 자산 동결 행동에 나섰다라고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들은 이 오토 원비어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며 또 전 세계인들에게 아들 오토 원비어의 희생에 대해서 이 북한에 대한 시선들,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비어 부모들은 모든 생이 다할 때까지 북한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또한 이번 한국 방문 시 인권 대통령인 문 씨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만나주지 않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와서 북한으로 납치된 한국인 국적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고 왜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강제 납치된 자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어 전 세계 북한 정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그러니까 북한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북한 정부의 반인륜적인 야만 행위를 알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모든 사업과 모든 북한의 자산 동결의 모든 행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미 연방법원은 이 미국 운행하고 거래하고 있는 이 북한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은 작년 12월 미 연방 판사는 북한이 원비어가 자신이 아버지 원비어가 자신의 아들 오토 원비어 희생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5억 달러의 이상을 지불하라는 판결 명령을 했으나 북한이 이 판결을 상대로 북한에서 돈을 받을 확률은 낮다. 그래서 원비어 부모는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되는 호스텔 폐쇄를 추구하는 법적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있는 이 북한 대사관 부지에 있는 호스텔, 이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비어 부모는 베를린으로 가서 북한 대사관 부지에서 운영되는 호스텔 폐쇄를 추구하는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운영되는 다른 북한의 호스텔도 방문할 계획이며, 추후 전 세계 북한 자산 리스트를 정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포스트는 이 원비어 부모들은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과의 외교 채널을 사용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나서 초창기에도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님들을 부르고 나아가서 올해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들을 보면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납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저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희생됐으니 그 아픔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귀한 아들을 오토 원비어 군, 23살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 군이 북한을 갔다가 생을 마감한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북한 자산 동결에 나가고 있는 오토 원비어 군의 부모님들, 다시 한번 오토 원비어 군의 희생을 추모하며 오토 원비어 군 부모님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멸공.